예,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6일 15시 8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가 어제 나온 단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성환 감독이 사퇴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조성환 감독이 리그 내에서는 최장수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간 거거든요. 그분이 20년도에 오셔갖고 횟수로는 한 4년 차 하셨겠네요. 4년에서 5년 정도 하셨는데 일단 김 PD 같은 인천 팬이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물러나긴 했어야 됐어요. 물러나긴 했어야 됐다. 네. 조금 더 해보시죠. 아니, 지난 시즌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지금 스쿼드하고 지난 시즌하고 별반 차이도 안 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물론 해준 게 있죠. 많죠? 네, 해준 게 많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내리박을 수는 없잖아요. 틀린 말은 누군가는 아니. 네,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단한 위리겐 클럽도 결국 때가 되니까 나갔잖아요. 결국에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위르게 클럽 같은 경우에는 박수 쳤을 때 나간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두 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조금 일찍 그러니까 나갔죠. 예, 클럽은. 클럽은 박수 칠 때 나간 건 맞는데 네. 너무 박수 칠 때 나갔죠. 그렇다고 막 정점에서 나간 건 아니에요. 아, 정점은 아니지. 정점은 그 예. 옛날에 리그 우승하고 그 챔스 우승하고 그때인데, 물론 그때 나간 건 아니겠는데, 이건 지금 박수 쳐줄 때 나간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욕먹고 있을 때 나간 거라 조금 아쉽거든요, 저는. 근데 그나마 지금 타이밍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잘 마무리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저는. 저도 이번 네. 조성환 감독 나가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약간 제가 안양 팬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작년에 안양 이우영 감독이 좀 생각이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 어느 부분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많은 걸 읽어놨는데 욕을 먹고 있었고, 네. 구단이 만류를 해서 어쨌든 작년에도 남았었는데, 어쨌든 음, 더 남아가지고 성적이 더 안 좋고 더 여론이 악화돼서 어쨌든 나갔었는데, 이, 아쉽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후임만 잘 데려온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저는 제 그죠?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이야기해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부상이 지금 너무 많아요. 주축 선수 부상이 너무 커. 그리고 거기에 또 영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인천 것은 너무 많은데. 아쉽죠. 예. 그렇다고 또 안 나갔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나가는 게 맞긴 해요. 이 부분은 저도 네. 대동소이해요.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 조짐이 지난 시즌에도 한번 보였었잖아요, 김 PD. 그렇죠. 지난 시즌 1라운드까지 완전 그냥 갖다 박아가 1로빈 완전 박아버려갖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갔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 그땐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반등이 안 보여요. 물론 아쉬운 경기도 몇 경기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박수 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대한축구협회 그 부회장 누구지? 아, 그분? 장혜룡 감독과 버금가는 레전드 감독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저는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 K리그의 그 그게 다르잖아요. 그 방식이. 그쵸?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장혜룡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반기 우승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전반기 우승의 후반기 2등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그것도 참 특이한 게 저는 리그를 막
그런 단판 매치로 우승을 짓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당시만의 문화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죠? 어쨌든 거의 우승이나 다름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인천을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있고 두 시즌 연속 상위 스플릿은 솔직히 대단한 결과인데 맞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갑자기 또 이렇게 비교하면 또 별론데 지난 시즌 광주 돌풍하고 그 인천의 최근 두 시즌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더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사실 광주예요, 그거는. 어, 일반적인 축구 팬은 대부분 광주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은 결국 이 조성환 감독님 자체가 이제 안정적인 거에 장점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그래서 있죠. 그의 첫 질문이 이제 누가 더 위대하냐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그 장혜령 감독님이 있던 시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멤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멤버도 음, 이제 창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던 시기였고 때문에 뭐 K리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활성화는 지금이 더 되긴 했어요, 사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어차피 조성환 감독님 을 실제로 봤으니까 저는 조성환 감독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부터 이거 근데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거 네, 승강제 문제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감독 경질이 결국에 승강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까지는 그렇다 쳤는데 2 플러스 1은 사실 아, 이건 문제가 많아요. 원 플러스 2인가요 지금? 지금 1 플러스 2예요. 맞아요. 네. 하나 강등에 그 뭐냐 11위, 12위 승강 플레이오프. 팀이 12개인데 최대 3팀이 된다는 건 4분의 1인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결국엔 내려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이건 저는 한 팀이 올라오기 위한 그거였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뭐 예, 그 팀이 예, 올라오고 사실 그 팀이 그 뭐냐 그 팀의 지주사가 돈 많이 쓰잖아요, 축구에 지금. 어느 팀이라고 특정 팀이라고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그래 갖고 바꾸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2 팀들한테는 너무 그렇긴 한데 사실 K2 팀하고 K1 팀하고 격차가 크잖아요, 김구태 씨 이건. 지금.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K리그 1도 구단을 좀 늘려야 돼요. 늘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네. 이거를 이렇게 강등을 빡세게 열어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가능성은. 좀 14개 팀, 16개 팀에서 이렇게 강등이 돼야 조금 정상적인 그건데 지금 유럽 12개에서 리그들 이거는 예. 네,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그쵸. 비정상적인 운행이고 지금 이건 리그 운영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K2도 지금 뭐 13개였다가 뭐 팀이 맨날 빠졌다 들어가고 뭐 뭐 늘어난다는 이야기 또 뭐 네, 있으니까 늘어나 화성 FC도 뭐 내년부터 온다는데 그럼 매년 이게 리그 방식이 바뀌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시즌부터는 K3로 또 승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쵸. 자,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인제부터 진짜로 조성환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성환 감독님이 4년 전에 왔죠. 2020 시즌에 왔죠. 예. 20 시즌에 왔는데 그 20 시즌을 1 로빈에 수원하고 20 시즌 1 로빈에 인천하고 지난 시즌 1 로빈에 수원하고 비교하라고 했으면은 수원하고 인천 그 두 팀을 상황을 비교하잖아요. 20 시즌에 인천, 23 시즌에 수원 1 로빈. 훨씬 심각했어요, 그때. 그때 2무 8패인가 그랬어요. 2무 8패인가. 그렇게 박아 버리면은
보통은 강등을 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 임원석 감독이 그렇게 나가고 단장님이 대행으로 몇 경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감독님이 온 거였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때 강등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갔어야죠 사실. 플레이오프도 김선 때문에 안 했었으니까. 네, 맞아요. 한 네, 팀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였잖아요. 한 네, 팀만. 네, 아,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집었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19년도보다 더 안 좋았어, 그때가 어떻게. 그때 김 PD 그 공격수 누구였죠? 그 이천수가 사왔던 그 공격수? 옛날에? 인데요? 예, 맞아. 케인데 나 왜 하마드가 나올라 했냐? 그 케인데가 원래도 잘 못했는데 그때 부상 끊고 아예 시즌아웃으로 빠졌잖아요, 그때. 그러면 공격진은 완전히 무고사만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고 정말로 그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인스타보죠, 인스타보. 음. 인스타보 때문에 야 이거는 뭐 어떡하라는 건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조성환 감독님이 왔고 잔류를 시켰어요. 그때 끝에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부산전하고 서울 원정이었는데 그 직관 한 경기를 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 그분이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그 끝에 한 경기는. 부산 홈 경기인데 네. 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그거 못 이겼으면은 그냥 강등 가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때 그쵸, 못 이겼으면 끝이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겼었어야 되는 네. 상황이야. 무조건. 그리고 심지어 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제골을 먼저 먹혔던 거였네요. 그럼. 네, 지고 있었는데 두 골이 다 후반에 나왔을 거예요. 맞아. 두 골이 다 후반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게 몇 분 간격이었지? 한 10몇 분 간격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되게 짧았네.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아 이거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네. 남아있어요. 그 얘기해 주시죠, 기록을 아, 그럼.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네. 4시 반에 한 경기였는데 네. 74분에 동점골 넣고 75분에 75분에 역전골. 74분에 동점골, 75분에 그러면은 1분 바로 뒤에 넣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때 부산에서 골을 넣은 게 이동준이었네요. 아, 이동준은 잘하긴 잘한다, 진짜. 네. 근데 이 경기 보니까 경기력은 인천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슈팅 숫자도 더 많고. 네. 그래서 이때 김대중 선수 헤더였나? 헤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김대중 선수가 예, 골을 넣었죠. 네. 헤더였던 것 같아요. 헤더에서 하나 넣고 네. 정동윤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반대쪽 사이드 반대쪽 포스트로 정확하게 차가지고 음, 역전골을 기록했는데 이때 네. 뭐 그 장면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워낙에 정신없었어가지고 사실 진짜 피 말리는 예, 경기였어요, 그거. 그냥 신듯이 그 환호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때 야, 코로나 했는데 환호를 했나요? 코로나 아니었어요. 20년은 코로나 시즌 맞을 텐데요. 10년대가 코로나였나요? 맞을걸요? 그죠. 코로나19니까 근데 맞는데 관중들 솔직히 많이 왔었는데? 아, 그래요? 예. 이거는 환호해야죠. 어떻게 안 해요. 하긴 아니, 그렇긴 해요. 아니, 아니야. 그때 네. 마스크도 안 썼는데, 그때는? 어? 그 말이 돼요? 20년은 코로나 시즌 맞을 텐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어, 그 다음 시즌이 코로나 아니에요? 어쨌든 뭐 직관은 네, 다녀오신 분이 어쨌든 네,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는 그렇고 네, 일단은 그랬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서울 그 상암 원정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겨버리면서 잔류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서울이 제일 싫어하는 팀은 제가 봤을 때 두 개거든요. 수원이랑 인천이거든요. 그 두 개를 제일 싫어할 텐데
그 두 개를 다 자기 손으로 강등 보낼 수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 승강제에서 그냥 수원 이겨버렸으면 그때 수원은 바로 강등이었고 그때도 그 경기에서 이겨버렸으면 우리는 바로 강등이었는데 두 경기를 다 그냥 져버리면서 못 보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좋은 그 자기들한테 만들 수 있는 거를 못 만들었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역사를 잊은 민족들의 그 그, 최대치죠. 뭐 그렇게까지 가나요? 못하죠. 아, 그렇게까지 가나? 그쵸. 역사 왜곡하는 이들이 중요한 일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저분의. 너무 발언이 세갖고 아니, 뭐 역사를 잊은 게 뭐 나쁜 건가요? 그럴 수 있지.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인천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때 결국에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죠. 그 시즌에 막 하위 저기 스플릿에서 그때 뭐 1등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하위 스플릿에서 1등이 아마 포항이었고 그때 2등이 인천이었을 거예요. 아, 그 그래요? 시즌이. 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거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2021년 어 K리그 한번 빨리 찾으신 분도 있으시면 조금 이야기를 해 아, 주시. 서울이 팔이 맞네요. 네, 네, 서울이 1등이고 네. 그다음에 인천, 포항, 성남, 강원, 광주네요. 인천, 서울이 그때 1등이었군요. 근데 그 다음 시즌은 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그때. 그때 당시에는 수원이 네. 상위 스플릿이었네요. 왜 수원한테 또 소금을 쳐요. 근데 2020년도가 레전드인 게 네, 이때 사실 11위면은 승강 프로 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아시겠지만 상주가 네. 그 상주 영구 변경을 상무에서 하면서. 변경을 네. 하면서 자동 강등이 돼버려서 그게 컸어요, 사실. 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운이었던 거죠.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아, 적어도 심지어 네, 부산하고 역전승한 거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이랑 승점 차가 2점 차밖에 안 났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시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낭만 시즌에 가득한 시즌이었죠, 22시즌. 21시즌이요. 아, 21시즌이요? 네, 21시즌은 사실 크게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때 영입 되게 잘했거든요. 포항에서 김광석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 그 금단내 단어 이름을 하나 이야기할까 해요. 김현. 김현 오반석도 이때 왔었네요. 예, 그리고 오재석 왔고 그다음에 아길라르도 낭만, 완전히 좋겠고. 아길라르. 근데 이땐 정말 저 제일 기대했던 게 델브리지였거든요. 사실. 근데 델브리지가 첫 경기에 어떻게 나왔더라? 교체로 나왔나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그때는 좀 별로였네 이랬는데 그 후에 레전드가 돼버렸죠. 또 그러다가 이 시즌에 정말 별게 없었어요. 되게 안전적으로 잔류를 했어요, 사실. 그냥 좀 21, 시시했겠어요. 그러니까 21시즌은 그러니까 인천에 가을 축구는 없었고 그냥 뭐지 얘네 왜 이렇게 안정적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반기에 잘해갖고 이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게 안정적이었을 때 상위 스플릿 막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에 가서 뭐가 조금 꼬여갖고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두 경기 좀 꼬여서. 그게 되게 그래서 이제 탈바꿈했구나라는 시즌이 21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22 시즌으로 가는데 잠시만요. 21시즌 한마디 더 네, 덧붙이고 있는 게 어쨌든 너무 잔류를 해서 네, 시한 시즌이었고 네. 사실 21시즌 같은 경우에말로 인천이 FA컵 좀 상위 라운드로 좀 노려봤어도 됐을 만한 시즌인데 좀 그 안정적으로 21 시즌이 제가 알기로 FA컵을 완전히 그 어느 팀한테 그 그 명문 3대 0으로 팀한테 명문이요? 명문 팀한테 3대 0으로 져버려가지고 케이터 한정 명문. K2 명문한테 져버렸어요. 예, 예. 근데 이때는 닐손 주니어가 그 팀에 있었네요? 아, 그래요? 네, 닐손 주니어 당신 팀에 있었대요. 아, 나 몰랐어요. 어쨌든 왜 근데 부천으로 갔어요, 닐손 주니어가? 몰라요?
당신 팀인데 알아야지. 잘하더만 닐슨 주니어 부천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안양한테 그냥 3대 0으로 좀 져버린 건 좀 아쉽고 그죠. 그다음에 2022 시즌으로 이야기하면 또 아, FA컵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광주한테 6대 0인가로 졌을 텐데 그때는 홈에서. 근데 아 그래도 사실 그러네요. 예 광주한테 6대 1로 졌어요 이 경기. 근데 이때 사실 6대 1로 져도 크게 말이 없었던 게 리그를 진짜 압살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리그 2위까지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참 높을 때는 리그 2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인천이 막 초반에 개막전에서 그 개막전이 수원이었을 거예요. 이거 수원을 이거 이겼어요. 끝에 가서 그 뭐냐 막판에 그 골로. 근데 그때 그로닝이가 한 도와줬을 텐데 내 기억에. 그러고 뭐 패배한 것도 많이 없고서 2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많은 팬들이 "쟤네 왜 저기 있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좀 아쉬운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 무고사가 나가 버려요. 그죠. 예 저기로. 그다음에 그 에르난데스가 왔던 들어오죠. 대체자가 되게 잘했어요. 에르난데스라고. 걔도 그때 경기당 1 포인트인가 쌓았을 텐데 공격 포인트를 걔가. 잘하긴 했었구나 에르가. 진짜 잘했어요 그때. 근데 왜 제가 굉장히 그 보면은 쌍욕을 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름 거론하지 마세요. 쌍욕을 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볼 때마다 진짜 싫어하는 선수들. 당신들은 누군지 알죠? 그 선수로 인해 에르난데스가 못 나오면서 '아 이거 이러면은 중간에 힘 딸려 갖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상위 스플릿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위 스플릿 1 라운드에서 만난 팀이 울산이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레벨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1 승, 2승 정 역대 1 승이나 2승 정도만 더 해도 올해는 무난하게 되겠다 했는데 강원하고 비고 제주 이겨 버리면서 사상 첫 ACL을 진출했던 시즌이 이 시즌이에요. 근데 김수진님 좀 더 네. 아쉬운 게 네. 두 마리 토끼를 놓쳐버린 게 무고사가 안 나갔으면 네. 무고사도 득점왕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2위, 3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뭐 개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승도 도전해 볼 만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기세라는 게 그렇죠. 그런 메인 스트라이커가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에르난데스도 잘했지만 무고사와 에르난데스를 비교하면 당연히 무고사가 인천에 가지고 있는 그게 위치가 있기 달라요 때문에 사실. 예, 네. 계속 무고사가 골을 넣어줬다면 그 기세를 타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해서 2위, 3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고사가 그때 그 시즌 득점왕을 조규성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무고사 골이랑 몇 골 차이 안 났을 거예요. 조규성이 득점왕 했던 그 골이랑. 그랬으면 우리 인천에서도 유병수 이후에 득점왕이 나오는 거였고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갔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두 경기가 몇 경기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때. 아니 그 몇 왜냐면 경기 네. 여름에 나갔는데 그니까요. 그, 그 14골을 따라잡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1위하고 3위로 밀려났는데 1위하고 3골 차밖에 안 나고 득점왕은 MVP도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전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득점왕은 무조건 가져갔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남아 있었으면은 아마 그 시즌 MVP가 이청용이었나? 그랬을 텐데. 이때는 그것까 네. 이기재 선수가 어시스트 왕이었네요. 그렇죠. 그 시즌에 그래도 그 시즌이 그 시즌이구나. 안양 그 수원에서 미끄러진 경기.
오영규 마지막 그 골 때문에. 네. 그건 다음 시즌 아니에요? 그 시즌일걸요? 그거? 22 시즌일 텐데. 23시즌. 네. 23시즌. 22시즌. 아, 22시즌이네? 네. 23시즌은 수원이 강등간 시즌이에요. 아, 네, 그러네. 맞아요. 근데 자, 어떻게 아프다고 한번. 네. 최다 도움을 했죠, 이기재 선수? 대단한데? 갑자기 다음 시즌이 확 내려가더라고.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뭐 이러니까 국대를 가는 거구만. 아, 그쵸. 근데 그 국대 당시 감독이 저희 피파 스탯 보고 뽑았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리그 안 보고. 어쨌든 이 시즌이 제일 아쉬운 시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장혜령 감독님 있었던 그 시즌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 시즌일 거예요, 이게. 사실 이때 구성원 진짜 좋았는데. 여름도 그 부상으로 나가기 전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때. 그쵸. 여름 잘했고, 그때 김광석, 그다음에 명주영은 원래 잘했고, 잘했던 선수들 굉장히 많네. 이강현 잘했고. 이 시즌에 김보섭도 그래 되게 잘했어, 그때. 사실 김보섭의 하이는 지난 시즌, 22시즌이라고 봐요, 저는. 이때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그때 오재석도 괜찮았는데 되게. 그러고 이제 23시즌으로 갑니다. 23시즌도 20 네? 되게 허무했던 시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23시즌 진짜 많았죠. 저도 이때부터 인천을 좀 제대로 팔로우하기 시작했는데. 저 때문에 팔로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되게 시즌이 아템도 아깝게 놓치고. 맞아요. 이 시즌이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게 맞아요. 뭐냐면은 그 매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리그 개막 전에 그 미디어 데이를 하잖아요. K리그 1 12개 팀 감독님들 모아갖고 미디어 데이를 하는데 이때 다 인천이 굉장히 올해 또 강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1라운드 진짜 1루빈 굉장히 홀업을 했거든요. 1루빈 성적이 진짜 별로였어요, 이때. 그때 막 1루빈 11경기까지 해서 3승인가 밖에 없어요. 3승인가 밖에. 진짜로. 그때 근데 3라운드 제주 경기도 그것도 야, 이건 잘못하면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했던 경기였고 그때 2라운드 대전 그 뭐냐 대전이 인천으로 온 경기 인천 그 경기도 아니 이거는 이겼어야 되는데 왜 계속 골을 먹는 거야 쟤네한테 그랬던 경기였고 되게 불안했어요 이때 시즌 초반에 그래서 이때 나가라는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때 그거를 했어요 그 팬 간담회를 했는데 감독님 오시고 그 지금은 단장인 실장님 오셨고 그때 그다음에 대표님 오시고 해서 했는데 확실히 어른이긴 어른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정도면 감독님이랑 그래도 결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그래 조금 더 믿어보자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단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이분은 성숙한 어른이다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어요. 그때 물병 투척 한 번 있었죠 그때도. 감독 누구였죠? 누구한테 던졌는데? 선수단한테 던졌어요 그때. 우리 선수단한테. 너무 못 이기고 해갖고.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지금 이거 그 사람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지금도. 무기한 정지 먹었는데. 근데 그 물병 투척한 사람이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어쨌든 그 뒤로 반등을 하는데 이때 반등하는 건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무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때. 여름에 돌아왔죠. 낭만 네. 넘치게. 그 여름에 공항 이야기 공항 그 뭐였지? 공항에서 갑자기 긴급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러면서 의첸하면서 의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김 PD? 이첸이라기보다는
입고 있던 걸 벗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겉에 입고 있던 반팔을 벗어버리면서. 의첸이라고 하긴 그런가? 약간 코시엘리가 한 것처럼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아, 그거는 예, 사실 아스날 일상복에 유니폼을, 예, 예. 네. 그러니까 일상복에서 그걸로 바꾼 거라 그니까요. 그 의첸이라 보면 좀 어려워, 그게. 그냥 이제 어쨌든, 그냥 서프라이즈죠 뭐. 예, 어쨌든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끝에 전북하고 비겨버리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전북하고 비기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전북인가? 아, 울산하고 비겼네, 이때. 울산하고 비기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6인가? 그 위치로 올라갔고, 사실 이것보다 더 할 말이 많은 게 ACL 경기였거든요, 저는. ACL 경기에서 그 어디였지? 플레이오프 하이퐁? 하이퐁이었나요? 하이퐁. 아,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분명히 K리그 팀이 베트남 팀한테 한 번도 져서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퐁을 그 연장까지 갔잖아요. 아, 그쵸. 그 사실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수치인데 새로운 역사를 써버리는 건데 이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 큰일 났다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끝에 가서 연장전에 2골 넣었을 텐데 누가 골 넣었? 연장에 네, 혈이 뚫려가지고, 그니까요. 아, 연장에 그 딱 전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니까요. 갑자기 이제 쉽게 끝나버렸죠. 그 에르난데스가 한 골 넣고 저기가 한 골 넣었나요? 제르소가 끝에 한 골 넣는 거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제르소가 올려준 거. 먼저 넣었을 거고, 아, 제르소가 마지막 득점이에요. 이건 맞아요. 아, 두 그런가요? 번째 골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어. 누가 넣었지? 아무튼, 네. 네. 아, 잠시만요.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아, 에르난데스가 100분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종료 직전에 제르소가 골을 넣은 게 맞아요. 지금 찾아봤어요, 기록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는 갔어요. 그래서 약간 4번 포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조편성도 좀 홀업을 했거든요. 1포트 요코하마 마리노스, 2포트 산동타이산, 3포트가 카야였나? 네, 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조가 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일본 원정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그 일본 원정을 이겨버리잖아요. 4대 2였을 거예요, 그때 스코어가. 근데 사실 그 1포트로 받았던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J리그 우승팀 아니었나요? J리그 우승팀이 맞죠. 그러니까 그 J리그 우승팀을 원정에서 꺾어버려요. 사실 그 경기 안 간 거 후회하죠, 당신. 아, 근데 그거는 쉽지 않죠, 가기가. 맞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2라운드가 제가 알기로 카야가 인천으로 왔어요. 그 경기도 이겼어요. 그건 되게 손쉽게 이겼어요, 그 경기는. 되게 손쉽게 이겼고, 그래서 이때 조 1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때 진짜로. 근데 문제가 산둥한테 2번을 다 잡혀버리거든요? 산둥이랑 그게 상성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선 또 이겼어요, 그것도. 진짜 축구 몰라. 그리고 카야 원정은 당연히 이기고, 그렇게 해서 시즌은 끝났어요, 제 기억에. 근데,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동아시아 팀에서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죠, 아마? 근데 결승까지 울산, 갔죠. 예, 결승까지 갔어요. 그때 우승 어디가 있지? 아마 서아시아 팀이 있을 텐데. 저기, 4강전에서 요코하마 떨어지고, 승을, 저기 원래
아릴라리 할 거라 생각했는데 딴 데가 있던 걸로. 잠깐만요. 알 대한민국 이티하드는 아니었던 중동팀이 거. 예, 중동팀이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라인이 네. 했어요. 아라인이 아, 최근에. 맞아, 아라인. 그, 아라인이 이번에 우승을 했네요. 그때 해갖고 사실 우리끼리 그 말 했었잖아요. 아, 그래, 쟤네가 올라가가지고 우승해버리면은 우리는 우승팀이 있는 데서 떨어진 거라고. 우리끼리 그때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이미 4강 간 거부터 동아시아 최강으로 나온 거라서. 맞아요. 그 최강팀은 이겼기 때문에 할 말은 없기는 해요. 그래갖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은 분명히 인천 최고의 감독은 맞기는 해요. 주성환 감독이. 이제 제 이야기가 할 거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아니, 편하게 하시죠. 네. 세 팀이 승점이 다 똑같은데, 아, 맞아. 승점이 다 똑같았어, 이거. 4승하고 조별리그에서 못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죽음의 그러니까 조였어, 이거는. 산둥이랑 한 번만 비겼어도, 응. 이때도 엇가였던 시즌이 40개 팀이 ACL을 진행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진행이 되게 이상했어요. 엘리트 전이어가지고 이 진짜 억가였어, 이것도. 이 시즌 엇가였고 마지막 경기도 사실 엇가였죠 인천은. 마지막 경기 그거. K리그 마지막 네. 경기도 대구전도 엇가였었고 그거 어떻게 됐었죠?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대구전을 아마 이기면 그 네. 아템에 진출을 하는 거였는데 스플릿에서 네. 대구한테 잡혀버리면서 이제 엘리트도 못 아이고. 나갔죠. 예, 예. 아니, 엘리트 아니죠. 엘리트는 3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투도 못 나갔죠. 네, 2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 맞네. 이걸 잡혀버렸네. 아니 광주를 아니요. 잡아버리고 울산 그때 대구 잡았는데. 잡았으면은 아마 네. 엘리트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되게 네네네. 억가였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시즌에 더 억가인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최고의 억가는 뭔지 알아요? 뭐죠? 잼버리. 아, 맞다, 맞다. 그 FA컵. 잼버리 FA컵 아니 아, 미친놈들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네. 진짜로. 허병기 개또라이 새끼야 이 새끼 그거 진짜. 아니 욕 그거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예. 아니 그 지 알고 있었대요 그거. 전주성 쓰는 거 알고 있었는데 공지를 안 했다나 뭘 안 해. 안 막아놨다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 종류의 연맹 규정에 협회 규정에 그런 게 있대요. 홈 경기를 못 해버리면은 당연히 그 원정 있잖아요. 원정한테 원정팀 홈으로 줘야죠. 바뀌는 그 룰이 있대요 그게. 근데 있는데 그거 공지를 안 해가지고 결국에 전부까지 일정도 존나 밀리고 그랬잖아요. 꼬이고 뭐 다 왔다 갔다 하고 뭔 지랄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미친놈들이라니까 그것들도. 그리고 다 밀려버렸지 그때 또 뭐 있었더라? 근데 그랬는데 결국에 그 잼버리 그 축제를 거기서 한다고 하질 않나. 또 그 마지막 그 콘서트를 상암에서 미친 했죠? 예, 상암에서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다시 또 전주에서 한다. 파행도 와 아니 아람단 축제에 그거를 못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때 진짜로 전북 2연전이어갖고 한 번은 그래 스파링 경험을 했고 이제 본격적이었다. 그때 사실 FA컵이었거든요. 노리고 있었던 게. 그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렸으니 네, 그래서 허병길이라면 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얘기 좀 해봐요, 김 PD. 당신 왜 듣고만 아마 있어요, 오늘? 네. 노린 거 아닐까요? 아, 일부러. 그러니까 어웨이 네. 가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 그게 제 맞죠? 기억이 맞다면 인천 원정 팬들이 난리도 그런 적 있었어. 원정 그때가 2번 연속 붙는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네. 제가 아는 인천 유튜버분은 사람 모아가지고 네. 단체로 예약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뭔지 알아요. 그것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환불 엔딩으로 끝나버리고 아,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자기들 유리한 시점에 해가지고 우리는 일정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래 버린 거 아니야, 이거 사실. 그거 보고서 좀
형평성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거 제가 취재한 내용 있거든요. 지금 잠깐 그거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거 내 그때 협회 관계자랑 통화한 내용 있었는데 이건 공개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더 네. 열받았던 건 자꾸 피해자 행세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론 몰아가는 게 제일 열받았거든요. 그때는. 이 팬덤의 규모가 이게 사실 달라서 그래요, 이게.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걔 족 같은 경우가 맞아요. 아니 피해자가 맞는데 왜 자꾸 피해자 행세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득을 본 건 전북이에요, 그때. 그때 이득이란 이득은 전북이 나봤어, 사실. 아, 나 이거 내려갔나? 이거 안 내렸을 텐데. 잼버리가 왜 안 나오지? 그게 4강전이었나요? FA컵? 4강전이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이기기만 해도 결승전 가는 거였는데 아, 이씨, 이거 내렸나 보다. 이거 내렸나 본데? 아, 잠시만요. 이거 내렸나? 이거 내렸으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주제가 이제 조성화 감독님과의 그 얘기인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인천에 하다 포커스가 보니까 맞춰지면서,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인천 감독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또. 아, 잼버리가. 뭐 안 나오시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나 이 얘기 해야겠어. 나 이거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 당시 그 나 찾았다. 잼버리 링구트 파워. 씨는 멤버리 그때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저는 그 시즌은 약간 하면서 이번 시즌은 무조건 인천이 FA컵 우승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이제는 조성환이 컵 하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 다음 FA컵, 시즌까지 이게 좀 유지가 된다 했는데 그거 터질 때부터 참 억가가 심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할게 찾았거든요. 이게 협회 그 규정이 있어요. 일정 검토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일정 그걸 변경을 하고 있거나 그때 걔네가 아니면은 뭐 원래 규정에 따라 거길 사용한다는데 협회 관계자가 뭐라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저한테 전북이 포기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연기했고 잼버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공문을 통해서 양측 구단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거든요. 전북이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에서 할 수가 없다. 전주에서 그대로 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 날인가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일정 변경됐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었나 봐요. 어차피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 원한대로 경기 치르자 이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사실 아, 지금 협회가 결국 원정 가서 하기 싫으니까 머리 쓴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제가 이게 사실 대한축구협회인지 지금 현대축구협회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사실 계속 현대가 잡고 있잖아요. 그 축구협회 현대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 이야기 조금만 더 하다 끝내시죠. 근데 이번 시즌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 PD. 계속 나만 이야기했어 지금. 절면서. 아니 어떻게 볼 것도 없는 게 네. 이 대구라든지 네. 아니면 제주, 네. 광주 네. 또 누가 있을까? 우리보다 스쿼드 안 좋은 팀들도 누가 있죠? 호주, 대구, 제주, 김천? 아, 근데 김천도 좀 애매한데? 저는 좋은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팀들에 비해서 멤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예,
사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 5위를 했는데 그쵸? 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는 감사하지만 네. 인천도 이제는 변할 때가 됐어요. 음, 더 틀린 말은 이상 아니죠. 더 이상 이런 자세의 축구로는 K리그에서 성적은 물론이고 현상 유지라면 모르겠지만 더 높은 순위와 이제 많은 팬의 유입 등등 그런 걸 다 생각하려면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원 FC보다도 우리가 좋지 않나요? 스쿼드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상대 성적이. 수원 FC가 훨씬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수원 FC도 그렇게 뭔가 막 각광받는 그런 식의 축구는 아니에요. 눌러 앉은 거니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걸 선택한 그 순간 그 컨셉을 확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거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또 공격적으로 해야죠. 사실 그 세 번 비기는 것보다 그냥 두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게 낫거든요. 맞아요. 세 번 이기는 것보다 잠시만요. 그러다가 네. 한두 번 더 이기면 무승부하는 것보다 승점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올해 또 연패를 끄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네. 좋은 시기고 지금 제가 알기 6경기인가 5경기인가 승리가 없을 텐데 꽤 많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13라운드 대전 하나 이긴 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몇 경기째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5경기. 여섯, 일곱,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8경기나 된다고요? 네. 아유, 여덟 너무 오래됐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패, 잠깐만, 마지막 경기가 무승부였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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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나갔으면은 박수 치고 떠나보내는 거였거든요? 이게? 아쉽긴 하네요, 그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뽑을 감독도 감독 매물이 과연 누가 있냐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뭐, 데려오려면은 제일 풀이 많은 건 해외죠. 아니면 김돈 있잖아요. 돈이 안 되나 인천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나 그거? 김도훈도 김도훈, 지금 예.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한번 어쨌든 알아봐야겠다. 김동훈 감독님 또 지금 무직이긴 해요.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거는 예,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구단 내에 아시는 분 계시니까 물론 임시 일단 네. 대표팀으로 잘하셨는데, 그거 두 경기 가지고는 뭐 그게 딱히 사실 근데 뭐라서. 그 게임은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긴 했어요. 그 게임은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긴 했고. 저는 해외에서 데려오는 것도 네.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구단 내에 그런 스카우팅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의 가정이지. 음, 저는 젊은 감독한테 기회를 네. 주는 게 맞지 네. 않나. 우리가 아는 그런 익숙한 사람 말고, 어떻게 이게 전 방법인지 없다 봐갖고 사실 이번 시즌까지는 그냥 가는 것도 강등만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이고 참 감독님 그래도 그나저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애정이 좀 깊은 감독님이라 그 우리가 응원했을 때 네. 기자회견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셨어요? 그, 우시는 거. 잠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왜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네. 눈물이 턱 나오셔가지고, 네.
기회를 들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는 게 좀 그러셔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 근데 나갈 네. 때 구단 분위기가 이 모양인 거는 좀 그렇네요. 물병 던지고 막. 너무 안 좋았어, 올해 네. 사실. 너무 안 좋았어. 20 시즌에 살려주신 것도 있고, 우리 한번 해외로도 보내주신 감독님인데, 기회 올해까지만 좀 더 줬어도, 난 올해는 그래도 강등은 안 갔을 것 같은데, 사실. 네. 다이렉트 강등만 아니면, 강등 플레이오프가 아마 확 떨어질 것 같진 아마 근데 않은데? 감독님 본인이 더 이상은 자기가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 예. 레벨도 좀 많이 딸렸을 것 같고, 네. 이게 구단의 무엇보다도 결정이라기보다는 감독님 결정 같아. 그 제가 올 시즌 보면서 참, 아, 이 사람이 좀 작년보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고 느낀 게 네. 경기 방식도 너무 수비적이었고 리빌딩이 전혀 안 된 시즌이어서 아마 본인도 본인 성적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입도 이번에, 없었고. 겨울에 영입, 저기, 요니치 하나 말고 없었죠, 요니치 말고. 예, 여름에도 어쨌든 지금 뭐 보강을 한 해야 명도 되는데 없어요. 한 보강도 명도 안 없고, 되고 아웃만 있고 이탈만 있고. 하니까 예. 본인도 조금 아웃도 에너지 커. 레벨이 딸리고 솔직히 막 아쉽죠. 아웃도 커. 아웃도 저기, 예. 한성훈 나갔고, 골키퍼 2명 나간 거, 저기, 범수용으로 바꿨고, 이, 여기 영입이라고 해봐야 사실 즉시 전력감은 저기밖에 없어갖고, 요니치밖에 없어갖고, 진짜로. 사실 요니치도 근데 용병이잖아요. 용병은 어쨌든 필수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고 인천 정도 되는 팀이면 그치. 이제 국내 선수들로 조금 이제 대전처럼 링크가 돌거나 영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 사실 인천이 올해 좀 재미가 없었어요. 수비하기 급급하고 공격에서는 또 세부 전술도 너무 딸리고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아,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저는 박수 칩니다, 감독님에게 그래도. 고생 많이 진짜 하셨어요, 더 이상. 안타까웠던 거는 진짜 조성환 감독님이 조금 빨리 나가고 변성환을 데려왔으면 와, 이렇게 변성환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저는 변성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지금 변성환으로 바뀌고 수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수원은 경기력도 많이 좋아졌고 또 능력 있는 감독이고 또 인천의 체질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변성환 감독이 아, 아쉽다. 어쨌든 젊은 선수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너무 우당탕탕 나간 것 같아서 감독님이. 이렇게 내보내면 사실 안 되긴 해. 그러니까 작년에 아름다운 이별을 하든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올해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게, 저 명주 형 그렇게 해서 쇄골 부상으로 나갔지.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 갑자기 제르소 나갔지 하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너무 핵심 선수들이 다 누워갖고 아쉽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뭐 필요할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러니까 4년 동안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이 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도중 단계 중에서 어 어쨌든 팬 유입이라던가 인천이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기 역할을 다 잘하신 것 같고 다음 이 감독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도 오실 테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랑하고 어느 팀에 가도 응원합니다, 감독님. 김 PD, 김구트 뭐 할 말 있나요? 좀 잘 추스르시고 이제 내년 시즌에 좋은 팀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년 시즌에 감독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나오니까 사실
보여준 게 있어갖고 K2나 뭐 어디든지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가실 수는. 아마 제 생각인데 내년 네. 시즌에 이제 승격하는 팀에서 여름쯤에 감독 교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 자리는 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승격 팀들은 대부분 또 이제 또 아무래도 리그 경험이 있는 감독들 네, 찾으니까. 감독을 찾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FC 안양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안양 가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내 오히려 생각엔. 어. 저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더. 네, 그래서 마무리하죠. 근데 제가 감독님 고생 기록 많으셨습니다. 기록 같은 거 좀 보다가 네. 방금 속보를 봤는데 네. 그 수원 FC에 안병준 영입했더라고요. 아, 봤어요. 네, 저도 그거. 그 안병준이 원래 안양이죠? 네, 뛰었을 거예요 몇 시즌. 네. 그래서 안병준 안양이었어?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안병준 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인데 예전에 안양 있지 않았어요? 완전 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야, 위키 보니까 없어. 아, 맞아요? 그래요? 어. 왠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얘 부산 아이파크였어. 부산 아이파크. 안병준은 근데 없어. 그러네요. 근데 이부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근데 그 공식이 있기는 해. 2부 리그 있잖아요. 2부 리그에서 성공한 공격수들이 대부분 1부 리그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그게. 근데 지금 수원 FC의 원톱 툴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영입하긴 했었어야 됐어요. 또 어쨌든 타겟터는 되니까. 뭐 근데 이거는 좀 더 그리고 보죠. 네. 우리 축구협 회장님께서 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아유, 네, 회장님이 네. 왜요? 또 한 지금은 번 싸셨죠 입으로. 허거슨이 와도 쉽지 않다, 지금은. 이런 개소리를 하셨습니다. 누가 와도 쉽지 않다고요? 허거슨이 와도 쉽지 않다. 그거 쉽지 않다. 내가 봤을 때 아닌데? 나 지금 스쿼드 좋아 보이는데? 누가, 내가 이상한 거예요? 네. 누구를 뽑더라도 여론이 45대 55로 갈릴 것이다. 제시마치 될 것 같으면 네. 100이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누가 하든지 반대가 55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닌데, 내가 봤을 예. 때? 그러니까 이 미친놈. 반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게 본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본인이 아니, 나가면 100%거든요. 치, 신뢰도가. 그렇긴 해. 아니, 근데,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어허, 회장님이 또 이상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네. 입으로 똥 싸시긴 전문이니까. 입으로 똥 싸시는 건가요? 그거 네, 쉽지 않은데? 그거 전문이니까 그 사람은. 쉽지 않은 거랬네. 음. 아유. 근데 사실, 지단 같은 사람 오면은 해결될 텐데? 데리고 오면은? HDC 돈 다 써갖고? 그러면은, 반대할 사람 있나? 없을 텐데? 아니 제시마치만 데려왔어도 된다니까. 아니면 세아브라라 해도 좀 어떻게 해오든가. 에휴. 근데 지금 더 무서운 게 이러다 9월 평가전 나는 그게 더 무서워요. 아니, 그 임시 감독하는 거니까. HD 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감독 그 연봉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거 어차피 이미 빚이 엄청 많아서 네. 또 그걸로 축구센터도 그걸로 연봉 보조 잘 못해요. 왜냐면 회장님 사제 쓰면 되잖아요. 이미 클린스만 위약금 때문에 아,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 클린스만을 왜 들어갖고 그때, 아유, 이 아저씨 이제 그만 보려고 했는데 이걸 또 보게 되네, 내가. 아, 이게 클린스만 플러스 예. 뭐 축구센터 건립한다고 또 똥을 오지게 싸가지고. 아유, 그 참. 정혜성 위원장 런 쳤잖아요. 네, 근데 그 세부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뭔데요? 아니 그 이제 아놀드 감독 네,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원회 열어서 그 안에서 후보를 추리고 거의 이제 결정 내서 후보 2명인가 3명 남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만나려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정몽규 회장이 이제 그 히딩크 감독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아놀드를. 예, 그레이엠 아놀드를 추천 받았는데 그래서 야 음, 그럼 이 사람들 후보에 넣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씨발 나보고 다 찾아오라고 해서 내가 개같이 찾았는데 갑자기 네가 또 그걸 데리고 오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난 못하겠다 씨발 하고 나간 거래요. 씨.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인가요? 아니 6개월인가? 아니지 클린스만 올 때부터였지.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슈가 떠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게 문제네 이러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회장님은? 사람 새끼 안 바뀌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노망이 든다 그러잖아요. 네. 때가 된 노망 건가요? 제대로 든 것 심지어 같은데요. 아놀드는 이 사람은. 히딩크가 추천하기 전에 처음에 작성한 리스트 후보 중에도 있었는데 그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제 네. 히딩크가 추천했다고 신나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넣으라고 한 거죠 후보에. 아이고, 참. 그러면서 저렇게 말한 거예요. 퍼거슨이 와도 쉽지 않다. 근데 퍼거슨 오면은 내가 봤을 때 반대 있어요? 없을 텐데? 퍼거슨도 반전이 있죠. 나이가 너무 많고 지금 몸도 안 좋으신 아, 양반인데. 하긴 그건 막 그렇긴 해. 음. 근데 아니, 사- 이거는 좀, 사실 기네슈만 데려왔어도 이렇게까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에휴. 아니면 시당초에 리그 끝났을 때, 언제였지? 2022년도 끝났을 때, 그때 국내 감독을 선임해버리든가, 그때. 이게 뭐냐고. 말도 안 되는 파행이죠. 근데 왜 끝은 항상 우리는 정몽규 나가야 해요? 나가야 되니까. 아니, 난 여기서 끝내려고 해서 훈훈하게 왜 갑자기 정몽규를 또 물고 오는 거야, 안병준이라. 아니 저 단어가 네. 너무 나를 설레게 하잖아요. 어떤 거요? 퍼거슨이 와도 쉽지 않다 이런 단어가. 아, 진짜 근데 그 말을 했어, 본인이? 아니 나 자기가 봐야지. 직접 네. 말한 거예요.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인터뷰하면서. 공식성 싸움에서. 와, 진짜네? 어쨌든 우리가 정몽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저는 인천이 억가를 많이 당한 리그를 좀 개같이 운영한 것도 어쨌든 정몽규의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건 거고. FA컵은 확실히 몽규 씨의 잘못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조성환 네. 감독님도 정몽규의. 이렇게 갑자기 감독님도 정몽규의 피해자로 아니 만들어버려. 리그를 개같이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죠.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는 모든 게 다 정몽규가 잘못했어요. 그렇긴 해요. 정몽규가 잘못하긴 했어요. 아유, 갑자기 또 회장님한테 이렇게. 아니 그래서 포에타고 바그너 둘 네. 중에 누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그냥 보고 있으려고요. 누가 오나 끝까지. 저는 그나마 포엣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포에 낫다고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포엣이 오면 원망할 것 같긴 해요. 그럼 바그너? 그러니까 박은하는 바그너도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포엣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전술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영표 의원이 그 클럽급 감독이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바그너가 클럽 친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클럽급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아,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몇 달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기자들이 르나들한테 가서 확답 받았잖아요. 한다고. 음. 그때 회장님한테 그 권한 다시 뺏어와갖고 르나를 선임했어야 돼요. 아니, 그 근데 제일 좋았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뭐요? 사실 제시마 씨랑 네, 르나르 이런 애들, 이런 감독들 네, 선임할 그게 안 네. 돼요. 지금 축구협회가.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안 돼요. 그냥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바보들이 그럴 그럴까? 거면 사실 처음부터 팩 까고 우리 그만큼 돈 안 됨. 이러고 했으면 국민들이 어차피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마씨가 어떤 애 이지를 하면서 막 지디를 높인 거예요, 스스로.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긴 시간 임시로 간 경우가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난 뭔 생각까지 했냐면은 그 예전에 이거 내가 단톡방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자 대표팀 그 콜린 벨 감독
네. 그 사람 나가고 난 그 사람 올리는 줄 알았어, 그 자리로. 근데 설마 콜린 미쳐갖고? 벨도 축구협회 손살을 치며 나간 거라, 그니까, 예, 남자 대표팀 올 생각 없을 거예요. 그치. 그럼 누구라는 건데, 도대체. 포에드 아니면 박은호죠. 지금까지 네. 와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임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네, 포에드 아니면 박은호를.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이임생 기술위원장에 갔는데,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음, 과연 그게 능력이랑 관련이 있나? 글쎄. 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어쨌든 결론은 회장님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나가고 조성환 감독님도 좋은 팀에서 잘 네. 내년에 K리그만 꼭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서 마무리하죠. 나중에 김학범 감독이 나가시면 제주 2기로 가시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다시 제주 2기. 이제 끝. 제주 팬들이 여기서. 싫어하겠네. 왜 괜찮으신데, 감독님. 근데 아쉬워, 나는. 제주는 강등당해가지고 그치. 나 근데 진짜 사실 아쉬워, 나는. 조금 더 시간 줘도 나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여기서 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